안녕하십니까. 3.1회계법인에서 탄소국경 조정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주현 파트너입니다. 지난 3.1회계법인의 공식 채널을 통해 21년 8월 탄소국경 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설명을 드린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 약 1년 반 만에 오늘 탄소국경 조정제도 시즌2를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 IRA 법안과 같은 미국의 계속되는 중국에 대한 견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 세계적으로 자국 및 지역 이권을 중심으로 하는 신보호무역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국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ESG 정책과 법안을 연달아 도입, 발표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EU는 2019년 12월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배출량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 처음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22년 12월 13일 EU의 두 개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제품군에 대해 탄소국경 조정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 시범 기간으로 운영 후 26년 1월부터 수입자에게 인증서 제출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탄소국경 조정제도, 탄소세, 탄소국경세 등 유사한 용어가 많아 각 용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정확한 용어는 탄소국경 조정제도입니다. 다만 비용 부과의 성격이 EU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 수입자가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관할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 때문에 국경을 통과하여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의 성격과 유사하다 하여 일반적으로 탄소국경세로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편의를 위하여 탄소국경세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를 차례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인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는 대상의 제품군과 보고 의무의 내용은 무엇인지, 둘째로 향후 EU의 예상 행보와 타 국가에서는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등의 동향,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참고로 탄소국경세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요. 첫 번째, 제도 운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효과에 관한 내용과 두 번째, WTO 국제통상법과의 합치성에 대한 논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되는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 탄소 내재 배출량 측정 등이 중심이고, 두 번째는 해당 제도가 자유무역과 무차별 대우를 원칙으로 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EU에서는 이번 발표 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탄소국경세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컨텐츠에서는 이번 잠정 합의안 내용 및 효과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국경세 대상 및 배출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 범위와 배출 범위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된 바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탄소 집약적이고 배출량 측정이 용이한 산업에 대해 먼저 시행 후 차차 전 제품으로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탄소 배출이 집약적인 전력,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제품군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대로 유지가 되었으나 여러 논의가 되었던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암모니아 등에 대하여는 이번 합의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철강 제품과 관련한 원재료, 재료로서 철, 망간 등과 같은 일부 스크루, 볼트와 같은 철강 제품이 추가됨으로써 생산 단계의 전후방으로 대상 품목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위는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 시범 기간 중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에 대하여 대상 품목에 추가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26년 1월 시행 시 해당 제품의 적용이 유력시 됩니다. 탄소국경세 역시 세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상 제품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전 세계 동일하게 적용되는 HS 코드, 유럽에서는 CN 코드로 부릅니다.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제품의 HS 코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N 코드와 한국 HS 코드에 대한 연계표는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고 전 세계적으로 앞에서부터 6자리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앞 6자리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 계산 시 직접 공정에 투입되어 발생하는 탄소의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간접 배출에 해당하는 공정에 투입된 전력까지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탄소 국경세 운영 시 간접 배출에 대한 범위도 점차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보고 의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수입자에게 보고 의무가 부여되는데 수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입된 제품의 탄소 배출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보고 시 제품 생산 사업장별로 명시된 유형별 제품의 총량을 전력과 기타 제품으로 나누어 표시해야 하며 직접 배출량 및 간접 배출량 모두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 환급금 또는 수출에 대한 기타 형태의 보상을 받지 않았으면서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에 대하여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역시 보고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수출자가 아닌 수입자에게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제품의 탄소 배출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 반해 수입자에게 보고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탄소 배출 계산 시 각 공정별 탄소 배출에 대한 내용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측에서는 수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준비 시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생산 공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공정에서 사용된 탄소 절감 제품 또는 공정이 적절하게 배부된 후 수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가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탄소 국경세도 결국 세금의 한 종류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 수량과 가격 두 가지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므로 수량과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키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량에 해당하는 것은 탄소 배출량이 되며 탄소 배출량 절감 및 국가별 공정 운영 등의 노력으로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격에 대하여는 EU에서 현재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연동하여 그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매주 EU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에 따라 인증서 구매 금액이 달라집니다.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매년 상승 중으로 23년 1월 현재 85유로를 초과하며 21년 1월 34유로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U 탄소 배출권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에서는 가격 추이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15,000원에서 25,000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EU 탄소 국경세 인증서 구매 시 한국의 탄소 배출 가격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절감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U 역외국에서 수입 물품에 대한 탄소세 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EU 역내 수입자는 해당 금액만큼 탄소 국경세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시적 탄소 가격제, 예를 들어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세, 만이 탄소 국경세 감축 및 면제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탄소 절감과 관련하여 각종 화석연료세, 환경 부담 등을 부담하고 있더라도 해당 내역은 제외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각 공정에 대해 EU 하위 10% 성능 현장에서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본 배출 데이터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공신력 있는 배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의미하며 하위 10% 공정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더 큰 비용 부담과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처음 도입부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동향 부분입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 합의안에 도달한 후 탄소 감축을 위한 제도와 관련된 세제에 대해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탄소세 관련 법안인 CCA의 초안이 21년 7월에 마련되었으며 이후 22년 7월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CCA와 탄소국경세의 차이는 CCA는 더 탄소국경세보다 넓은 범위인 천연가스, 석유, 유리, 종이 등을 포함한 25개 산업군이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며 제한된 탄소 가격은 톤당 55달러로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EU 탄소국경세의 잠정 합의안을 시발점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탄소 관련 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중국에서도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및 적용에 대하여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자국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EU 수출 등의 비용 증가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부, 외교통상부 등에서 TF를 발족하는 등 EU 탄소국경세 도입 및 각국의 유사한 제도 도입의 예상에 따라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CN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또는 미래에 EU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할 품목이 CN코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며 애매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탄소국경세 대상이 맞는지 품목 분류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 배출에 관한 측정을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공시되는 탄소 배출량, 고객사에게 제출하는 탄소 배출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탄소 배출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EU 탄소국경세에 신고되는 탄소 배출량은 또 다른 범위와 방법으로 측정이 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게는 비용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준수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탄소 배출 측정에 대한 방법과 별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탄소국경세 신고 목적의 시스템 구축 등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서는 탄소 절감을 위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수행하시겠지만 갈수록 강해지는 각국의 ESG 관련 정책, 각국의 탄소 배출 관련 세제, 미국의 IRA를 비롯한 신보호무역주의 등을 고려시 공급망 재편을 위한 거래구조 변경 등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올해 10월부터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EU 탄소국경세의 변경 합의안의 주요 내용, 각국의 동향 및 기업의 주요 대응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EU 탄소국경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나 3.1회계법인 홈페이지 또는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